네. 전기장애에 의한 그 드리프트 커런트를 측정할 때 전자의 속도에 관련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터미널 벨러시티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죠. 터미널 벨러시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장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V는 마이너스 UN의 2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기장에 비례한다고 한 얘기는 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요. 속도가 어느 이상 그 전기장이 커지면 속도가 세츄레이션 됩니다.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시한 것이 요 내용입니다. 스몰 밸류 2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U0라고 하는 로우 필드 모빌리티라고 해서 2가 작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제 뮤값, 모빌리티 값을 정해주고 그것을 2로 나누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값에 대해서는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작아지겠죠, 뮤값이.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이 뮤값이 매우 작은 값이 되겠죠. 매우 작은 값이 되겠죠.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U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이게 속도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속도에다가 2 값을 곱하면 뮤 값에다가 2 값을 곱하면 속도가 되고 그때 2를 무한대로 키우게 되면 이것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남는 것은 U0하고 B만 남을 겁니다. 그죠? 1은 워낙 작은 값이라서 2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무시되겠죠. 그래서 U0를 B로 나눈 것이 세츄레이션 속도가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U0를 1 플러스 U0 2의 V 세츄레이션으로 나눈 것으로 2를 곱하면 속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 값은 뭐냐면, 자, 봅시다. 2가 커지면 뮤 값이 점점 작아져서 그래서 일정한 값으로 세츄레이션 된다는 것이죠. 세츄레이션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스몰 값에서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처럼 증가를 한다. 뮤값이 증가를 한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지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수렴하게 된다. V 세츄레이션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되고 V 세츄레이션은 U0를 B로 나눈 것. 다시 말하면 비례상수로 나눈 것과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디퓨전에 대한 커런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전류는 크게 드리프트에 의한, 다시 말하면 전기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디퓨전에 의해서, 디퓨전은 어떤 거냐면 그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확산이 되죠. 이렇게 농도가 짙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여가는 것이 디퓨전입니다. 자, 그런 디퓨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디퓨전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에다가 저희가 캐리어를, 또 불순물 캐리어를 집어넣게 되면, 또는 뭐 전자를 어떻게 강제로 집어넣게 되면, 홀을 강제로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확산되겠죠.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전자가 또는 홀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디퓨전 커런트라고 합니다. 디퓨전 커런트라고 하고, 그런 확산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전자가 흐르게 되고 또 홀이 흐르게 돼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디퓨전 커런트라고 한다. 자, 디퓨전 커런트는 당연히 뭐에 비례할까요? 당연히 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하겠죠. 그죠? 농도 차이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dn을 dx로 나눈 것, 미분한 것, n을 x로 미분한 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또한 전하량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 단면적이 또 관계가 되니까 AQ 면적에 있는 전하량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디퓨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농도의 차이, 그레디언트를 곱한 것이 이제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례한다는 거잖아요.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디퓨전 상수를 곱한 것입니다. 이것을 디퓨전 컨스턴트라고 얘기하고 디퓨전의 확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류가 많이 흐르는지 그것들을 계산한 것이 디퓨전 컨스턴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단위는 스퀘어 센티미터 퍼 세기이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 대충 34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홀에 대한 것은 대충 12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와 12. 역시 마찬가지로 디퓨전의 케이스도 홀의 경우가 컨스턴트가 작죠. 그죠? 왜냐하면 캡처 당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전자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전자가 거기 자리를 채워야만 하기 때문에 훨씬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그 다음에 단위면적으로 나누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단위면적으로 나누는 것을, 단위면적으로 나눈 커런트를, 전류를, 커런트 덴시티라고 얘기했는데, 커런트 덴시티는 A가 날아가겠죠? 값이 된다. 그리고 홀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탈로 계산하니까 결국, 전자와 그리고 홀의 값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이 current density의 값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하나 풀죠. 연습 문제를 하나 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전자를 인젝션을 했어요. 인젝션을 했고 그다음에 길이는 총 L 정도의 길이만큼 이제 확산이 돼서 쭉 퍼졌습니다. 이때 diffusion current density를 구하시오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겠죠. 자, 그러면 current density는 아까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뭐만 다른 거죠? 상수값이죠. 상수겠으니까 n을 L로 나누면 상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상수값이죠. 네. 마이너스 Q dn n 나누기 L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흐르니까 값은 당연히 전류는 1로 흐르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농도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감소하는 거죠. 전자가 이쪽에서 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기울기도 마이너스 기울기죠. 이게 플러스 기울기고 마이너스 기울기 방향으로 돼서 마이너스 값이 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컨스턴트를 하나 더 공부하게 되는데 디퓨전 컨스턴트를 모빌리티 수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계수 또는 아인슈타인의 릴레이션십에 따라서 KT 이거는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를 전하량으로 나눈 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T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퓨전의 값이
상대적으로 뭐보다 모빌리티 값보다 상수값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충 상온이라고 하는 300K 켈빈에서 대충 26mV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드리프트 커런트는 전 압을 부었을 때 전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 커런트는 전자나 홀을 한쪽 방향에다가 집어넣어서 농도차를 만들어서 흘러가도록 확산하게끔 만드는 것이 디퓨전 커런트다 라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불순물 소자인 N타입과 불순물 extrinsic materials semiconductor를 대표하는 N타입하고 P타입 머티리얼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본다면, 일단 N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자유전자가 많겠죠.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주로 자유전자가 될 겁니다. 반면에 홀들은 적겠죠, 숫자가 많이. 왜냐하면 머저리티 캐리어가 들어가서 그 홀들을 많이 메꿀 테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이온도 있을 겁니다. 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예요, 양성자. 중성자와 양성자가 붙어있는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는 나가 있고, 그래서 머저리티 캐리어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P타입은 반대겠죠. 억셉터가 아니라 이제 그 억셉터에서 발생하는 그 홀들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극소수의 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 P타입 소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N타입에는 뭐가 많다고요? 전자가 많고, P타입에는 홀이 많이 나신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녹화 강의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